네,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3억 원 곱하기 80 나누기 240 하니까 1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분 계산하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토지로 잡으면 2억 원은 건물이죠.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건물 2억 원, 토지 1억 원, 대변에 대금을 전부 어음을 발행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급어음으로 하면 틀린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개발이 되겠고요. 3억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FAT 1급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대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100% 뭐였습니까?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아니면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TAT 2급에서는 지금처럼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어음을 발행한 그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요. 어음 발행하는 목적이 뭔지 구분하셔가지고 어음을 재고자산 매입하고서 어음 발행했거나 외상매입금 갚기 위해서 어음 발행했다면 그건 지급어음이 맞습니다. 매입채무 여러분 왜 지급어음이냐면은 그 매입채무잖아요. 매입채무.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일반 채무예요. 일반 채무 미지급금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매입채무라는 말은 재고자산의 매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자산 같은 것의 취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어음과 미지급금을 구별해야 된다.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답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했다는 건 건물은 쓸모없는 건물이니까 철거했겠죠. 건물이 선생님, 네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때요. 네. 지급어음처럼 똑같이 어음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서 연결시키면 되는 거. 지정해서 연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관리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되는데 어음 관리는 이건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일반 전표에 12월 2일이다 해서 차변에 토지 100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원 이렇게 하고 미지급금을 선택하고 F3 미지급금에 대한 그 어음 관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급어음 관리를 해주지 않아요. 네. 예. 잠깐만요. 12월 1일 이거 삭제해버리고 다음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하고요.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1억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철거 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철거 비용까지 건물의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 그래서 차변의 토지의 취득원가는 1억 500만 원이 되어야 되고 대변이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1억 원이고 현금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문 좀 닫아요. 현금이 500만 원이죠. 대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차변의 토지는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1억 원, 현금 500만 원,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6번.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당시의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면 돼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처분한 걸로. 그래야 건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건물을 철거했다든가 여러분 자동차를 폐차하잖아요. 자동차 폐차 돈 하나도 안 받고 처분한 걸로 처리하고 건물 철거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지 않고 처분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죠. 자,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이고 철거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8천만 원입니다. 철거 시점까지 상각이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8천만 원 이거 없어져야 되고 건물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건물이 취득원가가 없어져야죠. 1억 원. 자, 그러면은 철거하는데 또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300만 원 나갔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차변의 금액이 2,300만 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손실로 인식하면 돼요. 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300만 원. 자, 건물의 철거 또는 자동차의 폐차 이러한 것은 우리 처분할 때 회계 처리처럼 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할 때의 회계 처리처럼. 근데 우리가 처분하면 처분 금액이 있어서 차변에 기록하는데 이거는 처분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부 금액만큼 몽땅 뭐가 발생해요? 장부 금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철거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철거 비용까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합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주식회사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근데 요 토지가
장부가 2,3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그쵸? 매각을 하고 부산산업에 전기월 외상매입금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사업용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일부분 부산산업에 일부분을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 장부 금액은 취득할 때 2,300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외상매입금하고 상계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문을 좀 꼭 좀 닫아놔. 벨소리 좀 안 나게. 자, 그러면은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갚은 거죠? 1,500만 원. 대변에 토지를 처분한 거죠? 2,300만 원짜리. 토지의 취득원가를 대변에 기록해야죠. 장부 금액을 2,300만 원짜리를 4천만 원 받고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을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보통예금 어느 은행으로 들어왔을까요? 한국은행으로 1,500 뺀 거니까 얼마예요? 800.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건 800이 들어오죠? 아니지. 2,300에 4천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4천만 원에서 1,500을 빼야지. 그러면 2,500이죠? 선생님, 네. 저 잠깐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대변에 오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와야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2,300짜리를 4천만 원에 팔게 되니까 처분 이익이 바로 그 차이, 1,700의 차이가 발생하죠. 1,700만 원 더 받고 파는 거예요. 2,300짜리를 4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1,7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네, 27번 분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에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년도 말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 취득금액이 85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499000인데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서 폐차시켰어요. 당해 폐차 대행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분계를 해봐라. 그러면 이게 이 승용차를 10,000원에 처분한 걸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10,000원 들어옵니다. 대변에 자동차가 없어집니다. 차량 운반구죠? 취득금액으로 기록하는 거 아시죠? 유형자산 처분 시 대변의 그 유형자산의 금액은 언제나 취득금액입니다.
그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얼마가 없어져요? 요만큼이 없어지죠? 요만큼이. 자,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차변의 합계가 현금하고 감루를 더해 보면은 8499000에다가 10,000원을 더해 보겠습니다. 8509000이에요. 9,000원 남았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폐차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고철대금 10,000원 받는 바람에 9,000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폐차였다. 자,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이와 같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처분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29번으로 가볼까요? 자, 29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건설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액은, 그 차입금의 이자액은 우리가 자본화 대상으로 보고, 즉 자산 처리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차입했을 때 은행의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단기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간 요 250만 원 이자는 무슨 이자냐면은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공장을 건설하는데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지금 건설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입한 것도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까지도 우리가 건설 비용으로 봐야 된다. 건물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이러한 이자는 회계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요 이자는 지금 건설 중이니까 아직 건물은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본다, 이거.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입니다. 보통예금이고 한국은행. 네. 공장을 짓고 있을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 이자 비용으로서 자산 처리한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었다. 소실 전에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차량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차량을 폐차 처분한 것도 처분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요거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한 거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와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2천만원. 그러면 요 장부금액 1,800만원을 우리가 폐차했다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도해서 폐차시킨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자산이 화재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무슨 장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소실되잖아요. 자산이, 이런 유형자산이. 그러면은 재해 손실로 기록해요. 예, 불이 났다든가 폭우가 쏟아졌다든가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 등으로 그 유형자산이 소실돼 버리면 그것은 재해 손실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에요. 차량을 폐차하면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졌으므로 재해 손실로 장부 금액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계 재밌죠? 여러 가지 분계가 있어서. 계정 과목에 해당되나요? 네. 재해손실은요? 예,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 네. 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자,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가 진부화되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순공정가치는 40만원이고 사용가치가 50만원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델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공정가치가 뭐예요? 시가죠. 사용가치는 시장에서는 40만원의 거래가 일어나지만 우리 회사의 고유가치예요. 사용가치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평가하는 가치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공정가치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건데, 재평가 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를 경우 큰 값을 적용한다. 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의 그 재무상태표 즉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에는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가 모형은 계속 그냥 취득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신뢰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원가 모형을 채택해요. 그런데 목적 적합성을 중시한다면은 가격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공정가치로 장부 금액을 맞춰주죠. 공정가치로 현재 그 시가로 장부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게 우리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공정가치가 40인데
사용가치가 50이라면은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해요. 예, 그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장부 금액이 현재 얼마인가요? 이걸 무시하면은 취득을 120에 했고 감누가 30이니까 9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부상 장부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용가치가 50이니까 장부 금액이 50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40만 원이 뭐예요? 손실로 되는 거죠? 40만 원을 가격이 하락한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인식하는 손실은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계장치인가요? 그러면은 기계장치 손상차손 40만원. 이걸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40만원 줄어들어 가지고 사용가치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분계를 써보면 40만원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의 기계장치 손상차손 (40만원) 자, 대변은요 직접 우리가 직접 차감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에서 직접 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간접 방식으로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간접 방식으로 해서 차변의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고요.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상차손 누계액은 차감 계정,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죠. 간접적으로 자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 재평가는 말이죠. 어떻게 재평가의 결론은 뭐냐면은 현재 장부상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가치만 있으면 공정가치대로 맞추면 되는데 사용가치가 있으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한다. 큰 값을 장부 금액으로 적용한다 이 말이죠. 어디에 적용하냐? 장부 금액으로. 큰 값을 장부 금액으로 적용하면 거기에 맞는 분계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32번으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2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취득세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네, 전부 출금조표로 쓰면 되겠죠. 자, 차변은 이거는 토지가 아니죠.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 2억 1,000만 원이 되고 대변은 현금이죠. 이렇게 되겠다. 자, 다음은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3번. 아진 상사의 투자부동산 1억 9천 이것 전부를 2억 5천에 매각을 하고요.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 받은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때 다 지급어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음을 받는 경우도 모두 받을어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어음이라는 그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출, 즉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나 매출을 하고 어음 받은 거, 아니면 외상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거, 이것에 한해서 받을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미수금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미수금. 네. 자, 투자 부동산 처분하고 어음 받은 거 미수금 잡으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미수금 거래처는 아진 상사에다 팔았군요. 얼마를 받아야 돼요? 2억 5천을 받아야 됩니다. 대변 투자 부동산의 원가가 얼마예요? 1억 9천만 원이죠. 1억 9천만 원. 네, 그래서 자 1억 9천에 사가지고 2억 5천을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투자자산, 이건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발생하겠다 이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처럼 저하고 같이 FAT 1급, TAT 2급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점심시간인데, 그래서 점심 드시니까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근데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뭘 부동산을 처분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양도소득세라는 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본다면은 이 1억 9천에 사가지고 2억 5천 받았으면 6천만 원이 여기서는 이제 양도 차익이 돼서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의 여러 가지 보유 기간이라든가 또는 여건의 종류에 따라서 뭐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우리 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듯이 그런 공제가 적용돼요. 근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세무사 선생님한테 좀, 양도소득세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세무사분들이 잘 아시니까 거기 가서 상담하라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모든 세법을 다 너무 잘 아는 줄 알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죠. 네. 양도소득세 거기에 맞춰서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도 돼요. 세무서에.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거용 주택인지 아니면 뭐 농업용지인지 여러 가지 용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양도소득세 같은 건 물어보지 마세요. 자, 다음에 34번을 가보겠습니다. 34번. 당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강진 기업을 매수 합병하고 포괄 양도 양수에 따라 합병을 했네요. 합병대금 1,20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죠. 우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이 당좌예금이다.
합병일 현재 강진기업의 자산은 토지와 특허권 뿐이며 부채는 없다. 자, 그러면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잡혀야 될까요? 공정가치로 잡는 거예요. 합병시든 뭐든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면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습니다. 토지 930, 그 다음에 특허권이 있군요. 140, 이만큼 자산이 증가하죠. 토지하고 특허권. 자, 그런데 대변에 돈을 우리가 얼마 지불했습니까? 강진기업을 매수 합병하기로 하고 합병대금 12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은행은 우리은행 얼마? 1200만 원. 자, 여러분 우리 무형자산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무형자산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 영업권은 합병시 순 자산보다 더 지급한 부분을 인식한다 이거예요. 내부 창출은 인식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자, 영업권이라는 우리 무형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권. 이 영업권이 바로 이와 같이 합병 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창출은 있을 수 없고, 지금 이 회사를 지금 합병하는데 1200만 원을 주고 합병한 거예요. 수표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는 토지가 930, 특허권이 140인 거예요. 그러면 1070입니다. 1070. 130만 원을 더 지급했죠? 그 130만 원 더 지급한 것이 바로 영업권으로 인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형자산 영업권.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34번까지 했죠? 딱 한 페이지 했네요. 아니, 한 장. 그래서 35번 256페이지는 접어두시고요. 다음 주에 거기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유선미 씨는 4시에 나가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4시에 중간 확인 한번 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